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정말 요란한 소나기, 그 소나기를 지나고 맞이하는 무지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쁘죠.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정말 1년 내내 장마철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반짝 해가 뜬 모습이죠. 이번 주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시장은 무사히 그 허들을 넘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확인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연준을 둘러싼 긴축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소비 부진까지 현실화되면서 투심이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나스닥은 0.35%, S&P 500은 0.21%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래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상승불을 켰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도 3.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4주 연속으로 양봉을 그렸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이후로는 계속 저항에 부딪혔었는데 결국 2,500선 위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레벨업하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자동차, 제약, 바이오 등 시장의 굵직한 테마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는 2,572.49포인트에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믿고 보는 코스닥, 이번 주 하루 정도 부침이 있었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11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에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5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냈고 주간 기준 2.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전진하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휘청거림을 보였다라는 점 이번 주에 좀 관전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종가는 1% 정도 상승하면서 903.84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한 주의 흐름이 어땠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래도 계좌에 하나 정도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두 개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죠. 과연 내 종목에 볕이 들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그림자가 드리울지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위원님과 인사를 나눠봐야 되겠죠.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월의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우리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이번 주 좋았습니다. 예. 네, 항상 위원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수식어가 계속 길어지는데 항상 1이랑 2밖에 안 들어가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은 뭐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1등 한다는 게 좋은 건데 그만큼 더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부담감을 오늘도 좀 팍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담감을 팍팍 드리고 우리 위원님과 이번 주가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한 주 리뷰 먼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요, 이 철강 업종이 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철강 업종 하면 뭐죠? 대표적인 경기회복 수혜 업종이죠. 그런데 이제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서 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철강 업종이거든요.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항상 작년도부터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갈까? 물론 작년 하반기 실적 악화 때문에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해서 상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뭐 현대 비엔시스트리라든지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세가 이뤄졌죠. 아마 전반적으로 시간에 다닐까 금요일날 장 끝나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번 주에는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금강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갈 것 같네요. 7,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긴 갈 것 같은데 이제 좀 꿈틀꿈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오늘 또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일단 철강 업종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죠. 테슬라는 가라, 현대차는 올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작년도부터 좀 했었거든요. 현대차가 지배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머스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만큼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테슬라 뭐 판매 인하하면서 이제 판매량은 늘어났다 얘기했지만 역시 최근 1분기부터 중국 쪽에 또 판매량 감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그렇게까지 앞으로도 지배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현대차 관련주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현대차 조지아 공장 쪽에 대규모로 증설하는 기업들이죠. 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어떠죠? 제가 이 오프라인 방송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2의 화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화신을 3,000원대에서 7배 전망을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2020년도 때. 그리고 나서 아진산업은 제2의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라고 최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2의 화신인 것 같아요. 그만큼 바닥권에서 이제 뜨고 있어요. 아진산업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대표이사가 1,000원대 중반대에서 이미 코로나 위기 때 바닥에서 매집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아직 아진산업은 실적 대비 자산가치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PBR 0.5배, 퍼가 작년 실적 대비 아직도 5배 이하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조지아 공장 쪽에 4,400억을 투자하는 현대차 1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조지아 쪽에 그만큼 아진산업은 중국 쪽에 이미 사업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진산업은 기회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좀 핫할 것 같기도 해요. 사우디 쪽에 지금 투자 유치 기대감이 있는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에스코넥이 급등세가 지난주부터 이뤄졌거든요. 조만간 이제 실사는 마치고 나서 투자 조율만 남았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진단키트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설명드릴 텐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종군들 다 끝난 업종군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중요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철강주의 반등 그리고 현대차 관련 수혜주 마지막으로 사우디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키워드였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 방송 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위원님이 방송을 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너무 뿌듯한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위원님이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다음 주 전략 좀 제대로 주시죠. 돈도 돈이지만 네. 뭐 인생이야 뭐 항상 또 자고 먹고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수익을 무조건 내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싹쓸이는 바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좋은 종목을 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2020년도 때 3월 달에 이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2022년도 12월 달이죠. 어게인 2023월 달이다. 바닥을 짚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물가가 제가 볼 때는 정점이 맞는 것 같아요. 5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 근원 물가지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하반기부터는 주거 비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단 둔화되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주들이 경기회복 꿈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바닥론 얘기가 나오죠. 삼성전자의 감산과 함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월가 쪽에서도 반도체 쪽을 쓸어 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가장 지금 최악에서 살아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업종군들이 역시 철강과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기회복 수혜주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고 좋은 종목을 바닥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성장성 있는 기업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5월에는 금리 인상이 막바지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따라 철강주와 반도체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네, 오늘도 중요한 내용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지금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1분기 때 어떤 업종군들을 주목했고 어떻게 바닥을 찾아드렸는지 이제 그거를 좀 정해 왔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이 반도체, 역시 첫째도 반도체요, 둘째도 반도체요, 셋째도 반도체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 하반기에 리튬 쪽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수산화 리튬, 미래나노텍. 제가 정미래라는 별명이 왜 생겼을까요? 이 미래나노텍 때문에 생겼고요. 정의수라는 별명이 왜 생겼을까요? 이수학 때문에 생겼습니다. 정강원까지는 안 갔어요. 강원에너지. 대신 강원에너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강원에너지. 그래서 제 상승률 이제 베스트 종목도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올해는 정반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반도. 그래서 그만큼 상승률 베스트 종목 중에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제가 꼽아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죠. 쭉 다시 조정받습니다. 지금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파동 마무리 국면 같아요. 장기 이제 100일선 부근, 100일선 부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 바닥에서 제가 발굴해드렸죠. 물론 여기서 지금 매수 기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 싹쓸이는 오직 단 한 번 여기 그냥 급소해서 한 번을 노리는 거예요. 미래나노텍도 6,000원대에서 급소 한 번 노리고 끝.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이수학도 13,000원 매수 끝. 강원에너지 그때 당시 이제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끝. 그리고 나서 쭉 랠리를 이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왜 끝나지 않았느냐? 떨어질 때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런데 20,000원, 19,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추가 매수, CFO가 추가 매수.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고 더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세계 유일의 AI 반도체 IP 플랫폼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팹리스 이런 시스템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올해 하반기 AR램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왜 요즘에 많이 올라갔을까요? AI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결국엔 누가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기업들의 존망이 달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죽을 수가 없는 테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비교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터넷 지배자가 된 기업이 누구 있죠? 네이버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수백 배 터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는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가 20,000원대 추가 매수 들어온 만큼 만약에 또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뭐 지수는 크게 급락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제 이 100일선 부근을 기준점으로 해서 큰 폭의 급등락보다는 바닥 다지는 국면 이후에 재차 상승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코아시아. 제가 이제 코자 들어가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꼽아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꼽아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5일선 회복 안착을 했죠. 이제 간혹가다 이제 금요일날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오니까 뭐야 110억, 9억, 100억 좀 넘게 자사주 처분 매도 공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줄을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사주를 이 임원들 13명에게 이제 증권계좌 쪽으로 그냥 이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 이렇게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이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5,900원대에서 임원들이 받아간다. 왜 받아갈까요, 갑자기? 왜 스톡옵션 행사를 하면서 왜 받아갈까요, 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가니까 크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 암바렐라, 일본 시스템 반도체 업체, 일본 완성차 업체,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까지.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딥엑스라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 현대차랑 AI 반도체 맞선을 맞개발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는 딥엑스랑 동아시아 시장이랑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앞으로 대표적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주 중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엑시너스 오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 1위를 하려고 하는 그 반도체 쪽에 소프트웨어 기술도 확보하면서 유일하게 협력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코아시아는 자사주 맵이 7,000원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7,000원대에서 바닥 찍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7,000원대 설명드렸죠. 그때 보신 분들은 지금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 다시 7,000원까지 떨어져봤자 본전밖에 안 되니까. 그럼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수익일 거고요. 그래서 바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7,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또 아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추천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720선 돌파 지지받고 이제 올선 회복 안착하니까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죠. 왜? 수급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만큼 임원이 들어온다? 수급이 좋은 징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 반도체 평이 꿈틀꿈틀 되면 어차피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2세대 공정, 3나노 2세대 공정이 역시 본격화되면 심지어 애플까지도 수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미 한 것 같아요. 세계 최대 모바일 고객사를 2세대 공정부터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애플 아닐까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주 얘기가 막 나오게 되면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100개, 200개 들어갈 거 자율주행 전기차에 3,000개, 4,000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쪽에 AI 반도체 쪽에 특화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직원들을 늘리고 사옥을 확장 이전하고 자사주 맵이 들어오고 직원이 지분을 지금 안 늘려도 돼요.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징후라는 거죠. 바닥에서 7,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000원대에서 강추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7,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다. 부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아시아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세 번째, 하이딥.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1,000원대에서 1,600원대 올라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하이크 코리아 제가 작년도에 설명드리면서 레전드 종목이 나왔죠. 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갈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제2의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단기간에 쭉 한번 올라갔거든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이딥도 왜 제가 주목을 하냐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온셀 OLED 쪽에 터치 IC를 공급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OLED로 지금 다 바뀌잖아요. 모든 스마트 기기 심지어 차량용에도 OLED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OLED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OLED 수혜주 관점에서 유니캐스트 회장, 포스코 기술투자, 대표이사, 그리고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증권회사까지 1,600원대에서도 CB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야 대표이사가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하네요. 게임 끝났다. 지금 2,800원대가 최고점이었는데 금방 여기서 3,000원 이상 뚫어버리게 되면 200%인데요. 거의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달 정도 걸쳐서 한 200%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주식은요. 수백 프로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 저도 오픈엣지부터 해서 미래에너지 이수화 수백 프로 올라간 강원에너지 이런 기업들 많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수백 프로를 먹느냐, 강추를 해서 먹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으로 먹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비정상적인 종목 가지고 잡주라든지 동전주 갖고 그런 종목들은 대규모 적자 그리고 심지어 최대주 지분율이 낮아요. 10%밖에 안 되고 10% 이하. 이 기업은 아직은 적자였지만 최대주 지분율이 50%대를 육박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주식은 상승의 질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다. 저는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또 사기 싫습니다. 맞으면 뭐합니까? 노력해서 번 것도 아닌데. 운이 좋았을 뿐인데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는 게 아니고 노숙자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요. 로또를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방법은 노력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열심히 분석해서 성공한다. 짜릿해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성공한다. 뭔가 좀 마음 한켠에 좀 불안하고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별로. 짜릿하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하이딥 같은 경우
열심히 설명드리고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짜릿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번째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바닥에서 설명드렸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 다 반도체 제가 관련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단계에 이제 반등권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도 바닥권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비덴티스사에 1조 5천억 정도 수주를 했다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중장기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대신 단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제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강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전 저점 부분이죠. 여기 한 10,000원대 한 후반 17,000원 여기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는 양호, 단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지만이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을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BJP 에코머트리얼즈. 제가 하이딥을 좀 올해 레전드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버금가는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BJP 에코머트리얼즈도 반도체 쪽의 특수가스 사업부를 인수한다 얘기는 나오는데 아닌 말로 최대주가 최근 들어 지금 지분을 많이 확대했어요. 1,100만 주 정도 12BW 행사를 많이 행사해서 악재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부를 만약 인수를 안 한다 했을 때 악재거든요, 단기는. 대신 저는 그거를 신경 쓰면서 접근했던 게 아니고 왜 이 종목을 레전드 종목으로 꼽았냐면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죠.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하잖아요. 네, 지금 국내 최대 공장을 지금 청라 쪽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부분이 본격화되면 미래에 가장 최고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거기 폐플라스틱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기존에 있는 거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최대 공장을 완공했는데 이미 주포가 1,400억을 2만 원대에서 매집을 했다.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400억, 수백억 더 들어온다. 대표이사까지 매집 들어왔는데 만약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소재까지 더욱이 우주항공 소재까지 BJF 그룹을 지금 BJF 리테일처럼 키울 수도 있다라는 뭐 언론 보도도 한번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는 이 기업을 믿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믿어요. 열심히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자 배정 이상증자가 들어왔잖아요. 1년 동안 보유해서. 그래서 저는 믿었죠. 6,000원대에서 믿었습니다. 주식 싹쓸이 722선 아래꼬리 대양선으로 뚫어버렸다. 그런데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실적이 없는 기업이 아닌데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그런데 700원 뚫었잖아요. 아래꼬리 대양선으로. 그래서 봤던 거죠. 이런 기업들은 조정시만 매수하는 것이 뭐 여기서 다시 또 뭐 6,000원 손절가를 잡아가면서 매매를 막 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바닥에서 매집만 하고 그리고 나서 단기 등락 감사하고 갈 때까지 아직 상투신은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없죠. 대음선이 없잖아요. 대량 거래.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지난주 잔뜩 지분 확대 공시가 뜬 만큼 이런 기업들은 단기 등락 감사하고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믿고 보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정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위원님 정미래가 아니라 정반도로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시장이 좋았다,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내 종목은 소외됐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 시장은 최근에 포트에 2차 전지 없으면 서러운 시장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화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4117님의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4,400원에 비중은 60%. 위원님, 매도 시점을 알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종가가 33,350원,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고 어제 종가랑 비교해보니까 지금 수익을 꽤 크게 보고 계신데 비중도 많습니다. 사실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님, 예, 수익을 더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어떻게 좋은 전략 좀 부탁드려요. 예, 잘하셨네요. 일단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무엇보다 왜 잘했냐면 저평가돼 있을 때 샀어요. 그리고 차트가 바닥권에 있을 때 샀어요. 그리고 재료가 있는 기업을 샀어요. 왜? 삼성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네옴시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옴시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2022년도 7월 달에 18,000원대 이렇게 721선 부근, 주식 싹쓸이 보죠. 이렇게 721선 부근에 있을 때 그럴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19,000원대는 실적 대비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네옴시티 재료가 있다. 잘하신 거죠. 24,000원대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왜? 720원 지지받고 이제 막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초기 상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이제 매도 기회를 노리느냐? 아직까지 분명 상투 신호는 안 나왔어요. 대량 거래 시연되지 않았잖아요. 3만 원대. 그럼 올해 예상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느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퍼가 10배 초반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000원대 단기 저항권이에요. 앞으로 그 라인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신 뭐 여기서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전저점이 이탈되면 28,000원대 이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도 강력한 지지권이 28,000원대거든요. 저는 일단 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28,000원대 깨지면 경계했다가 다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갭들이 네옴시티 재료도 있고 뭐 성장성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건설업종이 또 나중에 금리나 수혜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건설보다는 앞으로 역시 우리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이제 정반도잖아요. 반도체와 배터리 쪽을 좀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배터리 쪽은 대신 이제 과일권에 있어요. 조정받으면 또 보는 거죠. 왜 배터리가 또 지금 끝날까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이제 올 텐데 미국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빨리 더 올 것 같고요. 그만큼 또 배터리 조정받으면 배터리 쪽 보는 거고 지금은 또 반도체 바닥에 있으니까 반도체 핵심주들 잘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그런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도 잘 잡은 만큼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이 종목 굉장히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2,0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수익 제대로 잘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센트럴. 어떤 거요? 어떤 종목이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센트럴. 어떤 거요? 소마젠 아닌가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요? 예. 네, 센트럴. 셀트리온 매수가는요?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이고 비중은요? 35%. 35%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 언제 담으셨을까요? 작년에 담았어. 아이고, 작년에 담으셨고 그렇다면 꽤나 좀 힘든 시기를 보내셨겠어요? 기다려봤죠. 그렇죠. 저희가 빨리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니까 1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35%의 비중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이 종목 어떻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셀트리온 자세히 분석해드려 네.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사주 매입만 하면 가요. 2017년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날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때, 19년도 때로 기억이 나요. 자사주 매입하고 쫙 날아갔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공시를 잠깐 제가 봤거든요. 3월 달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500억이. 15만 원대.
지금 17만 원대 작년도부터 사셨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은 잘 안 가요. 예. 왜? 매집을 해야 되니까. 매집이 다 끝나면 가는 경우가 많아요. 3월 말에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500억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가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알고 투자했으면 작년도부터 이렇게 좀 시간을 허비를 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다 끝나면 봐야 되겠구나. 끝나니까 15만 원대? 끝났네? 15만 원대 매수. 그러면 지금 이제 수익이잖아요. 시간도 이제 단축할 수 있고 돈도 빠른 기간에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됐는데 대신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할 때 들어온다고 하면 대신 잘 죽지는 않아요. 왜? 싸기 때문에 계속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탄탄하게 또 주가를 받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충분히 좀 더 나았을 텐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 결과도 발표가 이뤄진 것 같은데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200일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17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는 지지권이에요. 거기가 일단 보유권이 나와 보이고요. 저 721선이 22만 원대가 있거든요. 여기가 일단은 중기, 단기 좀 저항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쭉 하단 추세가 살짝 이탈됐다 올라왔죠. 그런데 추세가 이탈됐다 하더라도 대량 거래 없이 정상적인 100개월 이평선 지지권 속에서 살짝 이탈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3만 원대가 또 중기 지지권이고요. 중장기.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깨지면 중장기 쭉 지하실로 내려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지지권이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 저항권은 저 위에 34만 원대 한 100% 정도 갭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도 때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 때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저 위에 37만 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왠지 이번에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봤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 500억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휴미라라든지 임상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 이런 블록버스터 의약품 이런 부분들도 아직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서정진 회장님도 복귀를 했잖아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13만 원대 중기 이탈되지 않는 장기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13만 원까지 이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계속해서 참고를 하셔서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님 팬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MK전자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4,520원, 비중 30% 담으셨고요. 우리 위원님 매도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어제 종가가 16,000원, 12일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지금 수익권이시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이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는 반도체 섹터이긴 합니다. 네. MK전자 어떻게 좀 잘 잡으신 건지 우리 시청자님 괜찮나요? 잘 잡으셨나요? MK전자를요. 네. 조금 아쉬워요. 왜요? 이 MK전자 왜 아쉬운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반도체 업종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값이 올라가면 MK전자가 좀 수혜를 입어요. 그래서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갔죠.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하반기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 금리 나가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값이 이제 어제부터였나요?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 12 전환 물량이 아직도 200억, 70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11,000원대 물량이 지금 이제 행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12 물량이 나온다는 건 물량 무료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 한 가지 장점은 있죠. 물론 반도체 업종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해요. 삼성 SDI랑 공동 특허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의 물량을 이 MK전자 쪽으로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물량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단점과 장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000원대에서 이제 보셨다고 하면 다행히도 일단은 지금 수익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일단 갈 수도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 재료도 있고 반도체 재료도 있으니까. 단점은 대신 12전환 물량 우려감, 금값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14,000원대 중반대 여기가 이탈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14,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여기 이탈되면 저 밑으로 지하실로 다시 저 13,000원대 부근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본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일단 반등 시 18,000원대 여기서 단기는 저항권이에요.
매도계를 한번 노려보면서 좀 축소 관점, 일단 단점도 있으니까 완벽한 기업은 일단 아니니까 막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12 물량은 소화될 거고 그리고 어차피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이제 소재 쪽, 배터리 소재 쪽 재료는 있으니까 중장기는 그렇게 꼭대기 거는 아니거든요. 720은 돌파 지지받고 가니까. 그래서 18,000원대 뚫어버리게 되면 일단 또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14,500원만 좌우지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4,500원을 잘 지키자라고 하셨고요. 반등 시 18,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A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종목 AS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최근에 담은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샘 CNS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16%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보니까 개인들이 이번 주에 계속 샀습니다. 어제는 5,330원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지난주 이 시간에 저도 좀 눈독을 들였던 종목인데 잘 가서 너무너무 좋네요. 이 종목 어떤가요, 위원님? 예, 완벽한 기업이긴 해요. 완벽한 기업. 예, 완벽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온라인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완벽하냐면 무엇보다 샘 CNS는 대표이사 회장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자사주 매입 20억이 4천원대 후반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 센서 웨이퍼 STF를 이제 양산한다. 세라믹 기판 부품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후공정 쪽에 테스트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가 있는데요. 그 프로브 카드에 또 들어가는 세라믹 이런 부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를 했단 말이에요. 낸드 플래시 쪽에 STF도 그리고 앞으로 D램 쪽도 삼성전자 쪽에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도부터. 이거를 또 이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DDR5 시대가 또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직 D램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미지 센서, STF 이제 테스트, 퀄 테스트를 진행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쪽에 역시 지금 전 세계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성장 기대감이 있죠. 지금 이 오송 쪽에 신공장이 올해 하반기 공장이 이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부터 좀 더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주포들은 자사주 매입과 회장 대표이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정말 완벽한 기업이다. 그래서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4월 3일에 매수한 종목 BGF 에코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27%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목요일에 9,880원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는 8,870원. 위원님, 다음 주 이 종목 어떻게 전고점 돌파 가능합니까? 예, 이 BGF 에코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아까 AS 종목 지금 기법 강좌 시간에 말까지 더듬어지네요. 이 종목 보면 좀 약간 흥분돼요. 제 레전드 종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환경 플라스틱. 반도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대 주주가 이렇게까지 수천억 들어오고 나서 대형 악재가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BGF 그룹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요. 기업이 올인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도 차트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조정 시에만 6, 7천 원대는 항상 적정 매수권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점진적인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6,000원에서 7,000원 매수권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빼놓을 수가 없죠. 3월 20일에 담았던 종목 하이딥도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124%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 신고가 행진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15% 슈팅 나오면서 2,810원에서 신고가 새로 썼고요. 외국인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이 종목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예. 어떤가요? 하이자 들어가면 앞으로 다 잘 갈 거예요. 하이크 코리아, 하이딥, 하이드로 리튬. 그러니까 하이자를 꼭 잘 보시고요. 무엇보다 하이딥은요. 8월 달에 12행사가 그때 시작될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대신 그때 또 된다라고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8월 달이 역시 D-Day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4개월 남았잖아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대량 거래 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가 반등을 일단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이딥 계속해서 추가 반등을 노리자. 꼭 제가 관심 갖고 안 사면 잘 가던데 계속해서 잘 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도 보겠습니다. 1월 16일에 매수했던 종목 대성 하이텍도 체크를 해볼게요. 최고가 기준 4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만원대가 깨지질 않았고 어제는 살짝 밀리면서 13,140원에서 종가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11일에는 5%, 12일에는 25%의 슈팅이 나왔어요. 위원님, 이 종목은 이렇게 한 번씩 쏴주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 같은데 어떤가요? 예. 대성 하이텍도 잘 보세요. 하이자가 들어가잖아요. 대성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하이자 들어가는 기업들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바닥에서 제가 좀 재료가 많아서 봤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방산 부품, 로봇 부품부터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부품까지 배터리 쪽에 지금 장비 국산화, 심지어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려줄 수 있는 부품도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임플란트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지금 지난주부터 급등세가 이뤄졌는데요. 연기금 수급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종고점 뚫었죠. 강력한 저항권이 11,900원대였어요. 여기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3일째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다시 반등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방산 부품 업체, 글로벌 로봇 업체에 부품을 공급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끝나지 않았고 세력은 들어왔고 아직 차트는 과일권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름에 하이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이딥이나 대성 하이텍, 이 종목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싹쓸이 포착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가져오셨죠, 위원님? 예. 부담을 팍팍 드릴게요. 첫 지금 스타트 끊을 종목이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에요. 에스코넥. 제2의 하이딥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게 일단 대표이사가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이제 기관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50억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자회사 1차 전지 쪽에 기업에. 그런데 그 사모펀드가 이 에스코넥의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투자를 할 때. 근데 그 50억이 1,700원대에서 그 50억을 왜 지금의 이 사우디 나오는 시점에서 왜 행사를 할까? 현재가랑 큰 차이도 없었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보는 거죠. 왜? 바닥에서 이미 대표이사는 매집이 들어왔고 2차 전지 쪽에 시설 투자는 끝났고 실사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하반기 폴더블 폰의 힌지 재료까지 있죠. 하반기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물방울 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방울 힌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스코넥 앞으로 또 하반기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갤럭시 잘 팔리고 있잖아요. 독점 또 수혜주잖아요. 금속 부품 수혜주.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후에 오전 9시에 M10W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하이딥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더 좋겠죠. 예, 지금 철강주가 꿈틀하잖아요. 철강주. 예, 이 세베슬 주주가 좀 재료가 좋아요. 철강에 대해서도. 철강주를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베슬 주주는 스페이스 X 쪽에 공급 기대감이 있거든요. 왠지 될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 연기금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분 5% 갖고 있죠. 그만큼 세베슬 주주는 실적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아직도 저평가돼 있어요. 거기에 네옴시티 재료까지도 이미 무게문관과 지금 생산을 위해서 증설을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2025년도 때 완공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철강 업종 내에서. 왜?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예전에 2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가는 기업물투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종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은 과연 어느 섹터에서 주실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예, 또 철강이에요. 또 철강. 예, 그만큼 지금 배터리 쪽에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이뤄졌잖아요. 요즘에 현대차가 많이 팔리죠. 그러면 철강 어디 쪽을 봐야 될 것 같나요? 예, 다른 쪽을 봐야 될까요? 현대차가 많이 팔리는데. 계열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 BNG스틸 같은 경우가 역시 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미리 좀 히토류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닐까요? 히토류 쪽에 역시 영구 자석 제조업체 성림 첨단 산업을 700억 이상 투자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수소 연료 전지 핵심 부품을 역시 금속 분리판 소재를 지금 국산화 이쪽에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이쪽에 사업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거든요. 철강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 쪽의 재료도 있고 수소 쪽의 재료도 있고 이런 쪽의 재료가 있는 만큼 역시 현대비엔지스를 지난주부터 꿈틀댔죠. 항상 예전부터 저는 이 종목이 좀 저평가돼 있어서 바닥에 있을 때 사고 싶었거든요. 사놓으면 간다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는 것 같아요. 한 템포 올라오긴 했지만 조정받으면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설명 온라인 방송에 드릴 테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뭐 전기차와 수소, 철강, 핫한 재료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종목입니다, 위원님. 마지막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은요. 네. 일단 네. 가장 좀 안전한 종목. 안전한 종목. 네. 이 종목 가장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도 좀 쓸어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현대차 계열의 자동차 특화된 강판 쪽에 특화된 기업이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자산가치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작년 실적 대비도 퍼가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PBR도 0.23배 될까요? 네. PBR 1배까지 가려면 14만 원 가야 되는데요. 지금 36,000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못 가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조지아 쪽에도 지금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현대차랑 같이. 아우. 와우. 그만큼 걱정이 안 되네요. 조정 받을 때마다 그냥 쓸어 담고 싶네요. 현대제철. 현대차. 앞으로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현대차 아이오닉 5 지금 6 잘 팔리고 있는데 미래의 자동차 지배자는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머스크 가세요. 머스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역시 뭐 다른 기업들도 별로 쌍용차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현대차가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너무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현대차도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규모로 지금 증설을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대제철은 완벽한 기업으로 바닥에서 지금 3만 원대 뭐 중반대도 기회인 것 같아요. 앞으로 720에서 이제 막 뚫을 것 같은데요. 저가매수 기회를 잘 노리시면서 주식 싹쓸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 그에 따라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니까 다음 주에 눈여겨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이 너무너무 금방 갔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위원님. 예. 방송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안 되니까 잠시 뒤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하고요. 1분기 베스트까지 지금 욕심쟁이가 했는데요. 그만큼 하이디 급등 랠리 대적 중. 이건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작년도 하잉크콜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또 올해 하이딥에서 노리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왜 하잉크콜에도 굉장히 강추해드리고 날아갔잖아요. 하이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앞으로 많은 응원 바라겠고요. 꼭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MTNW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월의 베스트 그리고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잠시 뒤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귀신같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고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